자, 이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요 자리에 그죠? 이제 계속 바뀌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뭐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다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종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원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세 개가 필요하겠죠? 자, 자, 원이 있고 이제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자, 이렇게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접할 때 우리는 요 점을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부르실 거고, 자, 요 직선을 원과 접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 생소하시진 않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원과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딱 세 종류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그렇죠?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얘는 만나지 않고 얘는 접하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주로 하는 메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죠? 방정식들 사이의 관계로 자, 방정식만을 이용해서 즉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죠. 방정식만을 이용하여 위치 관계를 판단해 보겠다 이겁니다. 위치 관계를 위치 관계 판단하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려놓은 거고 이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있습니까? 방법 1. 있습니까? 자, 요거는 따로 여기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있습니까? 자, 방법 1. 방법 1입니다.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있습니까? 두 방정식을 일단은 연립을 하십니다. 있습니까? 연립을 하십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얘가 원의 방정식이죠. 있습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자, 이 원은 x 2차 y 2차인 거죠. x 2차 y 2차인 거고 이 직선은 x 1차 y 1차인 거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연립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립을 하시면 결과로 뭐가 나오시느냐면은 연립을 하시면 그 결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시든지 때에 따라서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 어떻게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스텝은 그럼 뭐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됐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뭘 하실 거냐면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십니다. 실근의 개수. 있습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판별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쓰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즉, 만약에 자, 판별식을 D라고 할게요. D가 0보다 크게 나왔다면, 그렇죠? 실근이 몇 개라는 거죠? 실근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있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점이 두 개입니다. 이런 시그널입니다. 교점이 두 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나왔다면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방정식을 할 때는 자, 중근인데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죠. 같은 두 실근. 있습니까? 그럼 실근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한 개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원과 직선의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접하는 경우밖에 없다.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판별식을 했는데 얘가 0보다 작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실근이 있다 없다? 없죠. 실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원과 직선에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죠. 교점이 빵개다. 됐습니까? 자, 그 말은 원과 직선이 어떻다?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죠?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어근이고 만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뜬금없이 판별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거의 의미가 이거다. 연립을 한 뒤에 어떻게 하시라? 한 문자에 대한,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든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렇죠? 판별식을 쓰시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됐습니까? xy에 관한 방정식에서 바로 판별식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작업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여기 연립이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음, 도형의 방정식에 그럼 여기서 노트로 하나 갑시다. 그죠? 노트 좀 필요한 내용들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트로 있습니까? 두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됐습니까? 두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도형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두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면 됐습니까? 답이 나올 건데 됐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시는 거죠.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평면 도형의 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있습니까? 하나는 뭐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에 관한 어떤 방정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g의 x, y 콜 0인데 연립해서 여기서 나온 이 해는 답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죠?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x 이꼴 예를 들어서 알파, y 이꼴 베타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요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도형의 교점이 누가 된다는 소리냐면은 그죠? 알파 콤마 베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베타로 써야죠. 됐습니까?
애초에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게다가 이 연립을 했는데 됐습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됐습니까? 자, 요거는 만약에 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하는데 풀다 보면 그렇죠? 뭐 요런 케이스죠. 됐습니까?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점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이면 접한다 라는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근이면 접한다.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림을 안 그리고 방정식만으로 순수하게 방정식만으로 그죠? 아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제일 깔끔한 거는 그려보고 그죠? 그거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게 그리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도형에 따라서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그리다 보면 애매하시다 이겁니다. 이거 스쳐야 되나, 뚫고 지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 그거를 우리가 누구로 판단하시는 거다? 방정식, 즉 연립 방정식의 해로 판단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요런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모든 2차 곡선들의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다 이 방법을 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원에서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는 실은 방법이 가 훨씬 더 편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원이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원의 성질 있습니까? 를 이용할 겁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은 자, 비교를 할 건데 있습니까?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과 원의 중심이 있겠죠.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의 편의상 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D와 R을 비교할 겁니다.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중심과 직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 줄 수 있냐면은 됐습니까?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반면에 중심과 반지름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접하는 경우겠죠. 접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이 더 큽니다.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중심과 직선이 아주 가깝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원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십니다. 됐습니까? 원인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기타 다른 곡선,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됐습니까? 뭐 당연히 중심도 없을 뿐더러 됐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법은 원에서의 특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원에서의 특수한 방법. 자, 나머지 2차 곡선들은 위에 방법 1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그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옛날 거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자, 그래서 보통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과 중심,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D인데, 그쵸? D가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작다는 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랑 R이 같으면 접하는 거고, D가 R보다 크면, 그죠? 중심하고 직선이 멀리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죠? 만나지 않는다.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자,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요 원 위의 한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뭘 했냐면은 원 밖에 한 점과 요 원 위의 점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하는 문제는 했었죠. 근데 그게 점이 아니라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구조는 똑같겠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 요 중심에서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십니다. 됐습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주황색의 선분이 누구냐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원 위의 점 중에서 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최대값은 어디 있을까요? 최대값은 그럼 여기서 좀 더 가서 지름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쭉 여기까지 가셔서. 됐습니까? 그럼 거리의 최대값은 어디가 되시겠다?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가 거리의 최대값이 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그쵸? 아까랑 똑같겠죠? 뭐냐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신 뒤에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지름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다 한다면 초록색 선분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해 주시면 되더라. 어떤 건지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서로 다른 이제 원의 성질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나는 요 교점 두 개가 생기죠. 있습니까? 이 두 교점을 이은 선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얘를 말하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선분을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얘를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십니다. 얘는 현.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음, 요렇게 내가 반지를 이었을 때, 자,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의 이름이 뭐죠? 그쵸? 이걸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이쿠. 부채꼴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얘가. 그죠? 부채꼴. 이 도형의 이름이 부채꼴입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부채꼴에서 요 원의 일부분인 요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그쵸? 얘를 우리는 호라고 부르십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그쵸?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골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골 됐습니까? 활처럼 생겨서 활골. 이거 왜 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활골. 여기까지는 됐죠? 자, 용어를 설명해 드렸고 됐습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있습니까? 중학교 때 공식. 물론 우리 수원을 하신 분들은 그죠? 뭐였죠? 중심각을 알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그거는 어차피 지금 2학년 분들도 있으니까 있습니까?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부채꼴의 여기서 일단 호의 길이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도형이니까 이런 것 나오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호의 길이는 됐습니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자, 2파이 r에다가 그죠? 전체 둘레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됐습니까? 360도 분의 뭐 하시면 되죠? 중심각의 크기를 하시면 되죠. 됐죠? 근데 우리 이제 삼각함수 하신 분들, 3학년 분들은 만약에 라디안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하죠? r 세타. 그렇죠? 호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더라?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뭘 하실 거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 근데 중심각이 라디안 값으로 주어져 있다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가능하시더라?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l은 호의 길이. 요 정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중학교 때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수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부채꼴 했고 호 했고 됐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활골의 넓이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이는 바로 구하실 수가 없어요. 활골의 넓이는 그죠?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은 이것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죠? 기억해 두십시오. 얘는 그냥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셔야 됩니다. 부채꼴에서 그렇죠?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됐습니까? 삼각형의 넓이. 근데 어차피 중심각이 주어지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또 어떻게 구하시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끼인각 공식을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자, 끼인각 공식이 뭐였냐면은 그죠? 삼각형의 넓이 저기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인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r 제곱의 사인 세타. 요렇게 해서 그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신 뒤에 활골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자,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의 성질로 요 중심에서 요 현에 수선의 발을 살짝 내리시면 어떤 성질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가 딱 2등분이 되시는 거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하시면 우리가 요 현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는데 그쵸?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반지름, 여기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이따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요렇게 요 정도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자, 누가 핵심이 될 거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중심이 있고 있습니까? 중심이랑 접점을 이렇게 이으시면 항상 몇 도가 되신다 여기는? 90도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관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누구랑 같다는 걸 이용하실 수도 있다. 반지름과 같다는 걸 이용하실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요 점하고 지나는 직선과 요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면 도형의 기초 시간에 했던 다양한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도형 파트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꼭 한 가지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시고 저렇게도 풀어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도형 실력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그럼 접선 이야기로 또 좀 가볼게요. 됐습니까? 그 전에 우리 원에서 좀 독특한 아이가 있습니다. 원에서 위치 관계는 보통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하시는데 원에서는 간간히 우리가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 됐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공간 도형할 때 구가 있고 두 구의 위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라서 됐습니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그럼 요거는 요걸로 그냥 바로 볼게요. 여기 원이 있고 여기 또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용어 자체는 괜찮으시죠?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됐습니까? 이제 두 원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두 원이 서로 접하는데 밖에서 접한다 해서 외접한다. 됐습니까? 가장 자, 여기서 이제 두 원이 좀 더 가까워진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 요번에는 이제 순서대로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신다 얘는 두 원이 서로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이제 뭐라고 하신다?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에 있다. 잠깐만요. 여기 색깔을 좀 맞출 겁니다. 내접한다. 내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면 되고 내접한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다. 그렇죠? 내부에 있는 것 중에 좀 독특한 친구죠. 그죠? 이걸 우리는 동심원이다. 이렇게. 동심원이 뭐냐면 동은 같다는 겁니다. 같을 동. 됐습니까? 중심이 같다. 대신에 반지름은 좀 다르다. 됐습니까? 자, 이때 누구를 좀 유심히 보실 거냐면은 자, 외부에 있는 거랑 내부에 있는 거는 교점이 없다라고 돼 있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죠. 하나인데 스치면서 한 점이죠. 교점이 하나인데 스치면서 한 점이죠. 그래서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접, 밖에서 접한다. 내접, 안에서 접한다.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됐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그냥 만난다. 교점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역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도형에서 그죠? 왜 판별식을 쓰실 수 있냐면은 얘도 2차고 2차고 연립하셔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든 뒤에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됐습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또 어떻게 하겠다? 그림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됐습니까?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자 여기는 중심거리입니다. D. 자, 이 D가 뭐냐면은 원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D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쓰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됐습니까? 해놓고 기준점을 두 개를 찍습니다. 됐죠?
여기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입니다. 반지름의 합. 여기는 반지름의 차입니다. 반지름의 차. 이렇게 기준점을 찍어 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중심거리를 계산했더니 됐습니까? 중심거리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반지름의 합과 차 사이에 있을 때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그게 이 부등식입니다. 반지름의 차와 반지름의 합 사이에 중심거리가 있다. 되겠죠? 반면에 중심거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반지름의 합보다 큽니다.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두 원은 서로 외부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 됐습니까? 그게 요 부등식입니다. 합이 중심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중심거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원은 서로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 부등식입니다. 내부에 있다 어디죠? 여기.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 자, 중심거리랑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만약에 같다면 됐습니까? 우리는 두 원은 서로 외접한다라고 하시고 됐습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차랑 중심거리가 같으면 내접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등식이 외접하는 경우 합과 중심거리가 같다, 차와 중심거리가 같다, 내접.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노트 처리를 하죠. 그죠? 노트. 되시겠죠?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핵심 테마인데, 자, 우리 시간상 예제는 쭉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가져가 볼게요. 특히 접선이 더 중요해서. 네. 자, 우리는 아까 위치 관계에서 이제 요 그림을 집중적으로 보실 겁니다. 요 그림. 있습니까? 접하는 경우. 되겠죠?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또 하나의 큰 테마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요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르신다 그랬죠. 접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접선. 됐습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됐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접점이 주어집니다. 타입 1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1. 됐습니까? 뭐가 주어지느냐면 접점이 주어집니다. 접점. 됐습니까? 두 번째 타입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그게 타입 2입니다. 요 타입 1, 타입 2, 타입 3은 있습니까? 모든 2차 곡선에서 똑같이 나오고 모든 접선 문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있습니까? 우리 미적분 하신 분들은 그죠? 곡선에 그은 접선할 때도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뭐였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됐습니까? 세 번째 타입은 뭘까요? 원 밖의 점. 됐습니까? 타입 3. 됐습니까? 원 밖의 점입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곡선 밖의 점 이렇게 할게요. 원도 곡선이죠? 곡선 밖의 점. 됐습니까?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주어지든 기울기가 주어지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든 얘는 그냥 우리 1학년 때는 됐습니까? 그냥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실은 우리 정신건강에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통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포물선이 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실 거고 타원이 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실 거고 쌍곡선이 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됐습니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을 또 다른 말로 원 위의 점이라고 부르십니다. 됐습니까? 원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주어졌을 때는 자, 요건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쪼개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쪼개서 대입.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쪼개서 대입. 됐습니까? 자,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쪼개느냐? 됐습니까? 쪼개서 대입은 됐습니까? x의 제곱은 어떻게 쪼개시느냐면은 x 곱하기 x로 쪼갭니다. 됐습니까? 그럼 y의 제곱은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그렇죠? y 곱하기 y로 쪼개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쪼개느냐? x는 x 더하기 x를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x랑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여기를 화살표로 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네, 등호를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바꾸시고 y제곱을 y 곱하기 y x를 2분의 x 더하기 x y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y 더하기 y를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원의 방정식을 쪼갠 뒤에 접점을 대입하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5. 자, 뭐라고 돼 있죠? 위의 점이죠. 위의 점. 그렇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자, 접선할 때는 항상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간략하게. 뭐냐면은 자, 여기 원이 있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접선입니다. 이 친구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주어져 있는 거다? 요 위의 점, 접점. 그렇죠? 2,1에서 그건 접선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이 원이 누구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타입 1인 거죠. 타입 1이면 어떻게 하신다? 쪼갭니다. x제곱이니까 x 더하기 y, y는 5입니다.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쪼갰으니까 대입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x 하나에 2, y 하나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y는 5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쪼개서 대입을 하시면 되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입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됐습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자, 얘는 우리는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공식.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식. 있습니까? 맞는 공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1학년 때, 그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그런 공식.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공식은 포물선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요 공식은. 됐습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공식은 원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 됐습니까? 타원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 쌍곡선에서도 적용이 될 겁니다. 단 포물선만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됐습니까? 어떻게 요렇게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a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분의 y의 제곱은 1로 만드셔야 됩니다. 1. 됐습니까? 우선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을 한 뒤에 요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방정식을 변형을 하신 뒤에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시느냐 됐습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y는 mx에 됐습니까? 그 전에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몇 개 그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렇죠? 원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항상 2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2개. 됐습니까? 여기는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개. 됐습니까? 그럼 2개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실 거고 루트에 자,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m제곱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냥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됐습니까? m제곱의 a 플러스 b.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유도된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 판별식을 이용하든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자,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이런 스타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가 더하기가 되셔야 되고 여기가 더하기가 되셔야 되고 여기가 1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됐습니까? 일단 원을 가지고 해볼 건데 이렇게 만든 뒤에 기울기 m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신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시고 안에는 m제곱 a 플러스 b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바로 예제로 가볼게요. 기울기 네. 자, 여기 바로 가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됐습니까?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 2인 접선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뭐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니까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양변을 4로 나누시는 겁니다.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은 1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기울기 2니까 답은 바로 쓰면 됩니다.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쵸? m제곱 2제곱 4 곱하기 누가 a죠? 얘가 a입니다. a 플러스 b 누가 b죠? 얘가 b입니다. 4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16, 20 그죠? 20이면 2루트 5인가요? 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시는 건지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 원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됐습니까?
타원과 쌍곡선에서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익혀두시면 됐습니까?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억지로 안 외우셔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익혀두십시오. 우리만의 필살기입니다. 써드릴게요. 필살기. 됐습니까?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됐습니까? 연습을 좀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됐습니까? 자, 세 번째 타입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곡선 밖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여기도 몇 개가 생기겠다? 여기도 두 개가 생기실 겁니다. 두 개. 됐습니까? 자, 여기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됐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을 것인가? 즉, 그걸 우리끼리 기울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법. 됐습니까? 아니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을 것인가? 그걸 접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풀어나갈 건지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풀어나갈 건지를 초이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았다면 됐습니까? 그 미지수로 잡은 걸 가지고 뭘 쓰시면 되죠? 타입 2를 적용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입 2의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접점을 미지수로 잡았다면 됐습니까? 타입 1을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쪼개서 대입을 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어쨌든 미지수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여기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근데 핵심은 두 개가 나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여기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전부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곡선 밖의 점 하나 해볼게요. 네. 자, 여기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 자,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접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2,4가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의 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4가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4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럼 첫 번째 기울기법을 써볼게요. 기울기법. 기울기법. 됐습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을게요. 여기까지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시면 되겠다? 자, 아까처럼 얘를 변형을 하셔야 되는, 공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타입 2를 적용할 거니까, 공식. 공식을 쓰려면, 자, 여기를 1로 만들고 하셔야 되는 거죠.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고 요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어떻다? 기울기는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어떻게 되시는 거죠? m제곱 그 다음에 m제곱의 a 4 플러스 b 4 됐습니까? 일단 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m만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되시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죠? m제곱 마이너스 2m이죠. m제곱 4m제곱이죠. 4m제곱 플러스 4가 되시는 거죠. 이제 얘를 풀 겁니다. 요거 넘기시면 2m 플러스 4 그쵸? 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의 m제곱 플러스 4가 되실 거고 됐습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의 m제곱 플러스 2는 4, 4, 16의 m 플러스 4 이퀄 4의 m제곱 플러스 4가 되시는 거고 자 얘는 날라가실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야? 잠시만요. 4가 아니죠. 16이죠. 여기. 그렇죠. 0 나오면 안 돼. 4, 4, 16이고. 그렇죠. 넘기시면 16의 m은 얼마? 12 마이너스 12가 되시는 거고.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셔서 있습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하나가 나오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몇 개라 그랬죠? 접선은 2개가 나오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울기법을 했을 때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을 때는 됐습니까? 나머지 접선은 기울기가 없는 접선입니다. 기울기가 없는 접선은 누구냐면은 자 얘는 가만히 이제 그때 따져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은 여기 있을 거고 Y축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4는 실제로는 여기 있겠죠. 여기. 그쵸? 마이너스 2,4 여기 이거 왜? 근데 음수가 나왔지? 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은 누가 되시느냐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그냥 여기다가 x 이꼴 붙여버리면 됩니다. x 이꼴 됩니까? 요것도 나머지 2차 곡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울기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똑같은 거를 접점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접점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자, 곡선 밖의 점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4고 됐습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을 내가 a, b라는 미지수로 둘 겁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근데 요 a, b는 요 원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4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요 위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접점에 주어진 타입 1을 쓰시면 쪼개서 대입이잖아요. 얘를 쪼개시면 어떻게 된다?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4고 대입을 하실 거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a, x, b, y는 4가 되십니다. 근데 얘가 또 어디를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2,4를 지나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b가 4. 됐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신다? 연립하시면 AB가 어떤다? 두 쌍이 나오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오실 거니까 얘랑 얘랑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두 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기울기법을 썼을 때는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거를 다시 봅시다. 정리를 하시면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조금 더 추가로 하시면 기울기법을 했을 때 있습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인 경우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쓰는 게 좋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기울기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왜냐하면 접점법을 쓰게 되면 다시 점을 구한 뒤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습니다. 접점법은 우리가 접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접점을 구해야 되는 경우. 구하는 경우에는 접점법을 당연하겠죠. 구하는 경우. 왜냐하면은 접점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법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연립을 해서 접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요 패턴은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똑같은 패턴입니다. 물론 포물선일 때는 요 공식이 조금 바뀝니다. 근데 타원 쌍곡선은 요것도 그대로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괜히 원이라고 썼네요. 그죠? 요거 똑같은 거 그냥 카피해서 갖다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포물선 그리고 타원 그리고 쌍곡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압축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보통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봅시다. 자, 원 위에 점, 접점을 할 때, 자, 요거 위에 점, 여기에서 그건 접선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죠? 쪼개서 대입한 거죠. 자, 근데, 자, 요 문제, 자, 시간상 문제를 못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위에 점, 여기에서.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그대로 쪼개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요걸 쪼개볼게요. 어떻게 쪼개시느냐면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b. 이퀄 r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요점을 대입하시면 되죠. x 하나에 x1, y 하나에 y1. 됐습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쪼개서 대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x제곱이니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a의 2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b의 2분의 y 더하기 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쓰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의 x1 하나의 y1 똑같이 여기에 x1 여기에 y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일반형 나오시면 그렇죠? 일반형 나오시면 그냥 내가 푼다면 이걸로 빨리 바꿔놓고 풀 겁니다. 정리하기가 얘가 더 편하니까.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그대로 가셔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입 1이었습니다. 얘가. 자, 타입 2는 기울기를 알 때.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 첫 번째 공식을 이용, 판별식을 이용, 원의 성질을 이용 이건데 여기는 자, 요 공식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거를 이용하든지 이걸 이용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는 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는 어쨌든 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2차 곡선마다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눕니다. r제곱 그죠? 더하기 y제곱 r제곱 이퀄 1인 거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만든 뒤에 y는 mx 두 개가 나오셔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안에 누구를 쓴다 그랬죠? m제곱 a 플러스 b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y는 자 여기를 r제곱으로 묶어내시면 그렇죠? 얘를 r제곱으로 묶어내시면 m제곱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울 거니까 따로따로 쓸 거니까 그래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따로 기억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서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느냐 됐습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 1로 바꿀 겁니다. 자 봅니다. r제곱으로 나누시면 r제곱분의 여기에 x제곱이 아니라 누구죠? x-a의 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x-b죠. y-b죠. 의 제곱이고 1인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y는 하시고 조금 띄워 놓습니다. m에 그죠? x 하시고 좀 띄워 놓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m제곱의 a 그죠? 플러스 b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이제는 여기에 y 대신에 그냥 y-b x 대신에 x-a만 써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가 방법 1 됐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접점을 x1, y1 놓고 접선 공식 그죠? 접점법이죠. 접점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 2와 방법 3은 그죠? 이거 전부 다 누구를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거죠? 얘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울기법입니다.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그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를 이용하든지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도된 공식을 이용하든지 됐습니까? 그게 기울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접점을 미지수로 둘 건지 기울기를 미지수로 둘 건지 근데 핵심은 어떻게 하든 몇 개가 나오셔야 된다. 여기는 2개가 나오셔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근데 기울기법을 쓰게 되면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됐습니까? 그때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어서 그렇다. 접점법을 이용하게 되시면 무조건 2개가 나오시게 돼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기울기법을 쓸 때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상 뭐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과제로 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복습 겸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원이 익숙하셔야지 됐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들에 살을 좀 붙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큰 뼈대는 자 똑같습니다. 자, 우리 2차 곡선 모두 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2차 곡선. 네. 자, 2차 곡선의 방정식을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됐습니까? 거기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익히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포물선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의 정의, 어떤 게 포물선인지를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서대로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역시 그때는 판별식을 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기하 첫 단원에 있는 포물선 단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뭐 할까요? 타원 가지고 똑같은 거. 그 다음 시간 뭐 할까요? 쌍곡선 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2차 곡선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겠죠. 포물선 배우고 나면 원이랑 포물선이랑 섞여서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에 타원 배우시고 나시면 원이랑 포물선이랑 타원이랑 섞여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쌍곡선까지 배우시고 나면 원이랑 타원이랑 쌍곡선이랑 포물선이랑 다 섞여가지고 짬뽕 된 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단독으로 나오시는 문제는 기본 문제고, 됐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 2차 곡선들이 서로 여러 개가 섞여져서 나옵니다. 심하게는 3개 정도 섞여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2개 정도. 원이랑 타원, 원이랑 포물선, 원이랑 쌍곡선, 쌍곡선이랑 타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개별 곡선에 대한 성질 및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서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